일단 태양 에너지라는 게 있고, 이 태양 에너지는 태양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 핵, 복사층, 대류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 개의 층 중에서 중심부인 핵에서는 온도가 매우 높고 밀도도 매우 높기 때문에 온도는 약 1500만 켈빈이고 수소 원자 핵들이 많이 있고 얘네끼리 충돌하고 결합해서 한 개의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짐. 요거를 우리가 쓸 때는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쓰고, 이때 질량이 살짝 줄어들지. 그 줄어든 질량을 우리는 질량 결손이라 부르고, 이때 광속 제곱까지 곱해주면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부른다. 질량 결손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에너지도 질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질량과 에너지는 등가다. 등가로 교환이, 동등한 가치로 교환이 된다 라는 개념으로 처음 등장한 건데, 원자핵끼리 충돌해서 새로운 무거운 원자핵, 얘는 가벼운 원자핵이고 얘는 무거운 원자핵인데, 가벼운 원자핵 4개가 무거운 원자핵 하나 만들어지면서 질량이 살짝 줄어들고 그 줄어든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바뀜.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럼 이제 이 태양 내부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수소나 아니면 헬륨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 플라스마 상태로 존재한다고 말하지. 플라스마 상태는 원자핵과 전자가 서로 분리가 돼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수소 원자 4개가 만나서 헬륨 원자 하나 만들어졌다면 틀려.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지. 원자핵이라는 말을 꼭 써줘야 되고, 이때 만들어진 태양 에너지를 20억만큼 만들었다고 하면 이것 중에 딱 1 정도만 지구에 떨어진다. 20억 분의 1만 지구에 도달하는 거지. 우리 지구에 도달을 했을 때는 크게 2가지 형태로 도달을 해. 첫 번째는 빛 에너지 형태. 태양 에너지는 우리 지구에 왔을 때 빛 에너지 형태로 오는 경우가 있고, 사실 저 빛 속에 열 에너지로도 오지.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는 빛과 열 에너지 형태로 도착하게 되는데, 이 빛 에너지로 도착했을 때는 크게 2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광합성, 또 하나는 태양 전지 혹은 태양광 발전. 광합성은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이렇게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 게 유기물 같은 거지. 포도당, 단백질, 지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열과 압력을 받다 보면 화석 연료로도 바뀔 수 있는데, 이 화석 연료도 화학 에너지지. 그럼 이 화학 에너지를 태워, 연소. 그럼 열 에너지가 되지. 이게 열기관에 쓰이고 혹은 화력 발전에도 쓰이지. 그럼 화력 발전은 전기를 만드는 건데, 그 전기 에너지의 근원 뭐다? 태양 에너지다. 태양 전지도 말 그대로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다. 그럼 태양 전지는 뭐가 뭘로 바로 바뀌냐?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로 바뀐다는 장점이 있지. 열 에너지는 이렇게 3개로 나눠보자. 열은 지표를 가열해. 지표를 가열하면 어디는 온도가 높고 어디는 온도가 낮아서 온도 차이가 생겨. 온도 차이가 생기면 어디는 따뜻하니까 상승, 어디는 따뜻하니까 하강, 차가우면 하강, 따뜻하면 상승, 상승한 곳은 저기압, 하강한 곳은 고기압, 기압차가 생겨.
이 기압차 때문에 결국 뭐가 불어? 바람이 불어. 그래서 바람은 근원이 뭐다? 태양에너지다. 그럼 이 바람을 이용해서 풍력 발전을 한다면 풍력 발전도 태양에너지가 근원이지. 그럼 우리 처음에 시작한 건 바람에서 시작한 건 열에너지인데 바람이 불었으니까 이 바람이 불었다는 건 운동에너지 혹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됐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바람은 파도도 치게 하지, 태풍도 일으키지. 파도를 쳤다, 파도 쳐서 풍화 침식이 일어났다, 혹은 얘를 가지고 파력 발전을 했다. 그러니까 파력 발전도 무슨 에너지가 근원이냐면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되는 거지. 태풍이 분다,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고. 이 지표만 가열하는 게 아니라 해수도 가열해. 그럼 해수가 증발하지. 증발되면 위로 올라가. 구름이 돼. 위로 올라갔으니까 얘가 갖고 있는 건 위치 에너지지. 그럼 얘가 떨어져. 강수, 비, 눈 등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지. 물론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되겠지만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강물도 흐르고 아니면 빙하도 생기고, 그럼 빙하가 뭐 지표면을 깎아서 만들어진 게 뭐뭐뭐가 있다, 무슨 U자국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U자국이 왜 생겼냐? 태양 때문에 생긴 거야. 강물이 흘러서 V자국을 만들었다, 이런 게 왜 생긴 거야? 태양 때문에 생긴 거라고. 근데 강물 같은 걸 가둬가지고 수력 발전도 돌리잖아. 그럼 수력 발전의 전기 에너지의 근원은 또 태양 에너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 화력 발전, 태양 에너지, 풍력 발전, 태양 에너지, 파력 발전, 태양 에너지, 수력 발전, 태양 에너지. 어지간하면 태양 에너지고, 여기 태양광 발전도 태양 에너지. 그런데 태양 에너지가 아닌 게 있나? 태양열 발전도 써야겠다. 태양열 발전. 태양전지는 전자기유도 아니다. 전자기 유도가 아님. 그러니까 화력 발전, 그리고 풍력 발전, 파력 발전, 그리고 수력 발전, 그리고 태양 열 발전은 다 전자기 유도에 속해. 전자기 유도 중에서 얘네들은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고, 전자기 유도인데 태양 에너지가 아닌 게 있어. 핵 발전, 원자력 발전이지. 얘는 태양 에너지가 아니라 그냥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핵 에너지가 근원이고, 조력 발전이 있어. 조력 발전은 근원인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 태양과 달의 인력이고, 그리고 지열 발전도 있어. 땅에서 만들어진 열 가지고 물 끓인 거야. 요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야. 대부분은 태양 에너지가 맞는데 아닌 것들도 있다. 핵 발전은 핵 에너지, 조력 발전은 조력 에너지, 지열 발전은 지구 내부 에너지. 하지만 여기서 적어 놓은 건 다 전자기 유도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 전자기 유도고, 이 과정은 싹 다 교류야. 교류는 전류가 일정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전자기 유도가 아닌 거 누구 있냐? 그럼 이제 태양 광 발전하고 연료전지 두 개만. 전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태양전지지. 이 전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자기유도가 아니야. 직류야, 직류. 전류가 일정하게 이렇게 딱 흘러, 시간에 따라 일정한 크기의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게 직류야. 딱 두 개만, 전지 들어가는 것만. 나머지는 뭐 싹 다. 그래서 지금 방금 쭉 정리한 것처럼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지. 지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자연 현상의 근원은 그래서 태양 에너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 일단 여기서 우리 이제 핵 발전이랑 몇 개만 더 정리하면 되겠는데, 뭐 화력 발전은, 그리고 핵 발전, 그리고 수력 발전, 이거를 예전에 한번 정리는 했었는데 핵 발전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 핵 발전을 일으키려면 우라늄이라는 원료가 필요한데, 이 우라늄은
항상 2, 3호짜리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넣어줘야 되냐면 중성자를 넣어줘야 핵분열이라는 반응이 일어난대. 핵분열은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걸 핵분열이라고 불러. 아까 이제 핵융합 같은 경우는 가벼운 게 무거운 걸로 가는 거였잖아. 이제 반대지. 근데 이제 이게 쪼개질, 무거운 게 가벼운 걸로 쪼개지려면 중성자를 넣어주면 돼. 그럼 흡수해가지고 얘가 쪼개져. 대신 이 중성자는 빠르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느린 중성자를 넣어줄 때만 핵분열이 일어나. 그럼 핵분열이 일어났을 때 무거웠던 원자핵은 가벼운 원자핵 몇 개로 쪼개지겠지. 그러면서 이 안에 있었던 중성자가 또 튀어나오는데 문제는 이 중성자가 아직 속도가 빠르다는 거야. 그럼 빠른 중성자는 그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 우라늄들을 핵분열시킬 수가 없지. 그래서 어디를 통과시켜야 되냐면 감속재라고 하는 걸 통과시켜야 돼. 그럼 감속재를 지나가면서 중성자는 속도가 다시 느려져. 그럼 느려지니까 느린 중성자를 흡수하면 우라늄이 핵분열했잖아. 그럼 느린 중성자가 또 들어오니까 우라늄이 또 핵분열하겠지. 그럼 또 중성자가 나와. 빠른 중성자가 또 감속재를 통과해. 그럼 또 속도가 느려져. 그럼 또 우라늄을 분열시킬 수 있어.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연쇄 반응이라고 하고 이걸 일어나게 도와주는 친구가 감속재야. 그리고 연쇄 반응은 에너지를 굳이 계속 투입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계속 일어나요. 문제는 중성자가 하나씩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세 개씩 나온다는 게 문제지.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연쇄 반응을 더 많이 할 거라서 이 중성자 일부는 흡수해서 제거해 버려야 돼. 그래서 그 중성자 일부를 흡수해서 없애버리는 친구가 제어봉이지. 그래서 이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해버리니까 연쇄 반응의 정도 혹은 연쇄 반응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안 생기고 조금씩 에너지가 균등하게 만들어지게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여기를 정리를 쭉 해보면 결국은 필요한 게 첫 번째 우라늄이 필요함. 두 번째 중성자가 필요함. 근데 그 중성자는 느린 중성자여야 함. 우라늄이 필요함. 2, 3호짜리가 필요함. 중성자를 넣어줘야 함. 근데 중성자는 느린 중성자여야 함. 그럼 무조건 반응이 뻥 하고 일어나는데 이때 중성자가 나와서 또 다른 우라늄을 옆에서 때려줌. 근데 이때 나오는 건 너무 빠르니까 중간에 감속재가 필요하다. 이게 쭉 이렇게 동그라미가 갈 때 감속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라늄이 또 분열하고 또 분열하고 또 분열할 때 이렇게 없애. 이게 제어봉이지. 제어봉을 없앤다. 감속재는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줌. 제어봉은 중성자의 수를 줄여줌. 그래서 결과는 연쇄 반응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절해줌. 그리고 감속재는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서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게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줌. 이 두 개가 꼭 필요하고 감속재는 보통 흑연이나 물 쓰고 제어봉은 카드뮴이나 붕소 같은 것들을 많이 쓴다고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핵반응, 그러니까 핵융합, 지금 공부한 핵분열, 이 둘 다 공통점은 질량결손이 일어나고 이 질량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물을 끓인다야. 물을 끓이는 거지. 얘네 다 물 끓이는 거지. 여기 화력발전 물 끓이는 거, 태양열 물 끓이는 거, 핵발전 물 끓이는 거, 지열발전 물 끓이는 거야. 풍력발전 물 안 끓여도 되고, 화력도 안 끓여도 되고, 수력도 안 끓여도 되고, 조력도 안 끓여도 돼. 나머지는 끓여야 돼.
자, 그럼 안 끓여도 되는 저 친구들은 신재생에너지들 중에서 신에너지에 속하는 거 있고 재생에너지에 속하는 거 있어. 재생에너지에 속하는 건 고갈될 염려가 없는 친구들이지. 그래서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이라거나 태양광 발전, 태양 꺼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멸망할 거니까. 그리고 조력 발전이거나 아니면 파력 발전이거나. 얘네 지금 다 근원이 뭐야? 태양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고갈될 염려가 없다는 거지. 근데 연료전지는 신에너지에 속합니다.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가성비가 좋지 않았는데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써보자. 혹은 예전엔 안 썼는데 지금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신에너지로 연료전지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얘네들 태양에너지에서 시작한 친구들은 재생에너지로 들어가면 돼. 연료전지부터 자, 이건 깔끔하게 딱 외우자고. 이 양쪽에 수소기체를 넣어주는 곳, 산소기체를 넣어주는 곳이 있어. 수소기체를 넣어주는 곳이 마이너스 극, 산소기체를 넣어주는 곳이 플러스 극. 이렇게 외워놓고 가운데는 전, 해, 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 그럼 수기체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하는 일, 수소이온과 전자로 쪼개짐. 그럼 얘네들이 가는 길이 좀 달라. 둘이 도착해야 되는 데는 여기야. 여기로 와야 돼. 근데 가는 길이 수소이온은 전의 질을 따라서 가고 전자는 외부 회로를 따라서 이동을 해. 전자 이동은 이쪽 방향인 거지. 그럼 전자 이동이랑 전류는 반대니까 전류는 이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는 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고 전류의 흐름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이고 이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둘 다 왔잖아. 지금 전자도 왔고 수소이온도 왔고. 그럼 이 산소랑 결합해서 뭔가가 되겠네. 산소가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극에서부터 쓰자. 마이너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전자를 내놓고 이온이 됐지. 이온이 됐는데 수소는 원자로 들어온 게 아니라 분자로 들어왔잖아. 두 개가 하나의 분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수소 이온이 만들어지려면 두 개 만들어져야 되고 전자도 두 개가 만들어져야 돼. 그럼 플러스 극에 저 친구들이 다 왔단 말이야. 산소랑 화학 결합하려고 두 개 하고 전자도 두 개가 왔는데 얘네들이 다 결합하면 결과물은 정해져 있어. 물이야. 무조건 여기서 물이 생산되게 돼 있습니다. 노폐물은 물이야. 이게 되려면 수소는 두 개가 맞는데 산소는 하나만 있어야 돼서 이 앞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 이제 모든 화학식은 완성. 근데 2분의 1이 마음에 안 들면 여기다가 양변에다 2를 곱해주면 돼. 그럼 얘는 4, 얘도 4, 얘는 앞에 2. 그럼 얘도 이제 4가 되려면 얘도 4가 되고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여긴 2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마이너스 극에선 전자를 잃어버렸고 이걸 우리는 산화됐다고 한다. 플러스 극은 전자를 얻었고 우린 이거를 환원됐다고 한다. 그리고 이 연료전지는 화학에너지를 얘랑 얘는 지금 화학 결합을 하고 있어서 화학에너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형태의 화합물로 바뀌면서 가지고 있던 화학에너지를 내놓은 거야. 그 내놓은 게 전기에너지로 전환된 거지. 원래 화력발전 아까 위에도 썼지만 화력발전은 화석연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한번 바뀐 다음에 그게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다 보니까 두 단계가 있어야 돼. 근데 한 단계만 해도 된다고. 그래서 연료전지는 효율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하는 거지. 효율이 좋다. 물론 수소 말고 다른 걸 써도 되거든. 메테인을 써도 되고 무슨 뭐 에탄올을 써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써도 전혀 문제가 없어. 물론 아직까지는 뭐 기술이 많이 좋지 않아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특히 이제 장점은 너무 많아. 효율도 좋고 뭐 대용량도 가능하고 효율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크게도 만들 수 있고 대용량.
이런 게 다 좋은데 단점이 저 수소를 얻어내는데 수소를 만들고 옮기고 이런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게 가장 큰 문제지. 당연히 안정성에 대한 문제도 같이 있다고 하고. 됐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조력발전이랑 파력발전. 조력발전은 이게 밀물하고 썰물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조류발전이랑 완전 달라요. 조류발전은 조류가 흐르는 걸 이용한 거고 조력발전은 밀물 썰물 때 물을 가둬버려. 그럼 여기는 밀물 때문에 차오르고 여기는 막아놨으니까 못 들어온다고. 그럼 높이차가 생기지. 이 높이차 때문에 이 사이에서 물이 흘러. 여기다가 터빈을 두는 거야. 그럼 빙글빙글 돌면서 전류가 흐르겠지. 그러니까 조력발전은 마치 수력발전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파력발전은 파도가 칠 때마다 출렁출렁 하는 걸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공기실을 딱 이렇게 만들어. 그럼 파도가 출렁출렁 할 때마다 공기가 밀려나간다고. 그 공기가 밀려나갈 때마다 선풍기 같은 풍력발전소 같은 게 여기 있으면 돌겠지. 파력이랑 비슷한 게 풍력이 되게 비슷해. 그래서 풍력발전도 소규모로 많이 하는데 파력도 소규모로 많이 해. 물론 풍력도 대단지 하면 대용량을 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조력발전은 대용량 가능합니다. 얘는 대용량 가능하고 파력은 대용량이 좀 안 되고 대용량 잘 안 되고 조력은 일단 둘 다 마찬가지야. 장소에 좀 제한이 있어. 얘도 장소에 제한이 좀 있어. 조력 발전은 대신에 이제 발전량이 예측이 가능하지. 매일같이 똑같은 양 혹은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니까. 근데 파력 발전은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 이 발전량에 대한 예측이 힘들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방파제로 써요. 얘는 방파제로 쓰고 있고 우리 조력발전소는 방조제로 쓰고 있어. 방조제. 또 방 막아주는 거지. 방패. 파도의 방패, 조력, 그러니까 밀물썰물에 대한 방패 이런 걸로 이제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 조류는 그러니까 조력 밀물썰물은 막 이렇게 막 세게 이런 느낌이 없는데 파도는 팍팍 치니까 내구도가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 자, 이 정도 하면 조력 발전이랑 파력 발전도 정리가 됐고 아까 내가 여기서 저거 안 했구나. 태양전지. 연료전지처럼 얘도 직류다.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무조건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가 나와.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 접합면 쪽에 빛을 때리면 이 안에 있는 양공과 전자가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분리가 돼. 위쪽으로는 N형 반도체 쪽으로는 전자, P형 반도체 쪽으로는 양공, 쌍이 생겨. 전자 양공 쌍 생성. 빛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가 분리되는데 이거를 전자 양공 쌍생성이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그냥 전자의 분리라고도 말해. 아니면 전자의 생성이라고도 말하고. 어쨌든 간에 이게 생기면 이 위쪽에 전자가 쌓이고 양공이 쌓이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극, 이쪽은 플러스 극이라는 기전력이 생기는 거야. 기전력, 다른 말로 전압이지. 이렇게 전압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전압이 있으면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르는 거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전자는 마이너스 극 쪽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기 에너지가 생긴다 까지 하면 일단 끝.